What's your name, boy? 즉 분변의 물질이니까 그냥 똥이에요. 이 똥의 행위인 거지. 응? 이 똥이 지금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What? What the f? 삐. 존나 깜딱 퀴즈. 아래 밑줄 친 부분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시오.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and stepped on some fecal matter. The thing was that it looked straight up at me and said, "What's your name, boy?" Dude, that's feep. How can a fecal matter be in a human being? Was it alive?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and stepped on some fecal matter. The interesting thing was that it looked straight up at me and said, "What's your name, boy?" Dude, that's fascinating. How can a fecal matter be interested in a human being? Was it alive? 구타유발 동사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구타유발 동사라고 하는 건 감정 또는 상태를 유발하는 동사,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서 구타유발 동사라고 내가 이름을 따로 붙인 거예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 쳐봐도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내가 직접 만든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타유발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알아둬야 될 개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 감정 상태를 유발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삼형식이란 얘기입니다. 즉 타동사란 얘기죠. 이 지난 강의가 삼형식 타동사였죠. 기억들 나죠? 뭔가를 어떻게 하다 그러면 삼형식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바로 구타유발 동사가 그런 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바로 interest가 있죠. 요거 다음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흥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호기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남한테 흥미를 갖게 하는 거고 남한테 호기심을 품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남의 주의 또는 관심을 끄는 겁니다. 이게 구타유발 동사예요. 즉 감정 또는 상태를 유발하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우리말이랑은 조금 개념이 반대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런 구타유발 동사들이 쓰였을 때 그 입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삼형식, 즉 타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쉽게 말해서 목적어에게 흥미라는 감정 또는 상태를 주입하는 거,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interest라고 하는 삼형식 타동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갓 고등학교 올라온 학생들한테 내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바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interest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하고서는 나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흥미롭다요. 흥미로우니요. 바로 이래서 구타를 유발하는 겁니다. 이 구타유발 동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구타유발 동사가 나중에 ing 분사 또는 pp 분사로 변형이 돼서 어법 문제에 나오거든? ing냐 pp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식으로 따지는 어법 문제에 나온단 말이야. 이걸 뭘로 구분을 해야 되느냐? 그 원래 뜻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 원래 뜻을 알지 못하면 이거 구분하는 문제들 맞출 수 있겠어요? 전부 틀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3-2강 형용사 에픽 버전에서 한번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어법 문항 내신 시험 문제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나 수능 어법 문제 뭐 마찬가지예요. 대충 30%가 ing, pp 구분을 묻는 그런 유형이에요. 즉 구타유발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걔네가 나중에 분사로 쓰였을 때 그 ing냐 pp냐 구분하는 거 그걸 구분을 못한다면 어법 문항 3문제 중에 하나는 반드시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손실이죠. 그러니까 잘 배워둬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ing, pp 구분을 묻는 이런 어법 문제가 다 구타유발 동사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타유발 동사의 ing, pp 구분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그 외에 ing, pp 구분을 묻는 그런 어법 문항들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는 입장이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당하는 입장이냐 이거 구분하는 게 몸에 이미 익었단 얘기거든. 그리고 INGPP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얘네들은 분사라고 해요.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변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서 ing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뭔가를 하는 입장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pp 분사는 그 반대, 수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뭔가 당하는 입장이란 얘기예요. 물론 pp 분사 같은 경우 현재 완료 시제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동이 아니고 능동의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그거는 완료 시제 파트에 들어가서 내가 자세하게 강의를 해줄 테니까 그때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은 이 pp 분사가 뭔지 잘 모른다? 그냥 pp 당하는 입장에서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게 편합니다. 그리고 pp라는 말을 쓰는 걸 좀 들어본 학생들이 있을 건데, 이거 그냥 past participle 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약자예요. 이거 그냥 우리말로 과거 분사라는 뜻입니다. ing pp 분사가 뭔지 잘 아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너무 뻔한 것들이잖아. 그런데 ing pp 분사가 뭔지 오늘 처음 들어본 학생들은 내 채널의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생기초 영문법 플레이리스트를 참고하는 것도 좋고, 그거 가지고도 모자란다, 더 기초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분사라고만 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배웠어야 하는 내용인데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 돌아가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학습하고 이 영상으로 돌아오는 것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돌아가서 이 interest라고 하는 게 동사로 쓰일 때, 말 그대로 동사로 쓰일 때를 한번 살펴봅시다. This fecal matter interests me. fecal이라고 하는 건 분변의란 뜻입니다. matter라고 하는 건 물질이란 뜻을 가져요. 즉 분변의 물질이니까 그냥 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똥이 관심을 갖게 한다네? 누구를? 나를. 이거 뭔 소리예요? 이 똥이 나의 관심을 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잘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interest하고 하는 동사가 말 그대로 동사로 쓰인다면 나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누구의 행위인 거야? 이 똥의 행위인 거지. 이 똥이 나에게 가한 행위, 바로 그런 경우를 얘기할 때 구타유발 동사가 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왜? 뜻이 이런 식이잖아. 내가 어떤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나의 관심을 끄는 거잖아. 누가? 이 똥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interest라는 동사가 요 똑같은 입장에서, 이 똥의 입장에서 ing 분사로 쓰였을 때 그때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This fecal matter is interesting to me. 지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이 형식 문장이죠. 이 형식 문장 기억나나? A equal B이다. A equal B 같다. A equal B한 성격 또는 상태이다. A equal B처럼 보인다. A는 B 같은 느낌, 냄새, 맛,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 equal B가 되다. A가 B로 변하다. A가 B한 상태가 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쓰이는 문장이 바로 이 형식 문장이라고 하는 걸 내가 가르쳐 줬죠. 바로 그 이 형식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똥의 상태가 interesting 하다는 얘기네요. 근데 interesting이 무슨 뜻일까? 형용사죠. 흥미를 갖게 하는, 흥미를 끄는, 흥미로운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 똥의 상태는 흥미로운 상태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누구에게 그렇대? 나에게는 그렇다는 거죠. 뭐 딴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에게는 이 똥의 상태는 흥미롭다는 거죠. 결국 이 똥은 내게 흥미롭군 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나의 상태가 아니라 똥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interest라고 하는 동사를 말 그대로 동사로 썼을 때와 같은 주어의 입장에서 ing 분사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 같은 주어의 입장에서 pp 분사로도 한번 써봐야겠네. 그쵸? This fecal matter is interested in me. 윗 문장과 마찬가지로 이 형식의 문장이죠.
이 똥이 어떠한 상태의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이 interested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PP 수동적인 의미라고. 그래서 흥미를 끌린, 흥미를 갖게 된, 흥미로워하는, 관심이 끌린 이런 뜻을 가진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똥은 흥미를 끌린 상태이다. 근데 누구한테 흥미를 끌려? 나에게 흥미를 끌린 상태이다. 응? 이 똥이 지금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What the f... 어이가 없네. A few inches later.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가다가 똥을 밟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똥이 여러분들을 똑바로 올려다보면서 자네는 이름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무섭지 않겠어? 아니 똥이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진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 똥의 입장에서는 PP 분사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말이야. 물론 상상의 세계에서는 이 똥이 나한테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상의 세계를 사는 게 아니고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구분을 못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PP 분사를 쓰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입장을 바꿔야지요. 반대로. 즉, 이 똥이 나의 관심을 끌었으니까 내 입장에서 관심을 끌렸다라고 말하는 이런 PP 분사를 써야 한다는 거지. I am interested in this fecal matter. 즉, 나는 이 똥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PP 분사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감정 상태를 유발하는 동사들을 보고 존나 잉글리시 쌤은 왜 구타 유발 동사라고 하느냐? 얘네가 동사로 쓰였을 때 그리고 뭐 ing나 pp 분사로 쓰였을 때 그 입장을 잘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입장 따지는 걸 우리나라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지. 왜? 우리말이랑은 입장 따지는 게 좀 반대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ing, pp 구분을 묻는 문항들을 다 틀려서 오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구타를 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타를 맞지 않으려면 입장을 잘 따져야 한다는 얘기죠. 즉 원래 뜻을 일단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구타유발 동사들은 대부분 목적어로 하여금 어떤 감정이 되게 하다, 목적어를 어떤 상태가 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원래 뜻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입장의 뜻을 진술해야 되는지 수동적인 입장을 진술해야 되는지 그 입장을 잘 따져야 돼요. 그 입장을 잘 따지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법 문제 3분의 1은 그냥 틀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정신 나차려 불구덩이로 빠져. 어법 문제를 딱 봤는데 이거 3분의 1은 내가 틀리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되면 주눅부터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 따지는 연습을 잘 해야지. 정신 나차려 불구덩이로 빠져.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타유발 동사의 대표적인 예로 interest라고 하는 동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구타유발 동사가 걔 하나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일단 좀 굵직굵직한 예들을 좀 들어볼게. startle, 목적어를 자지러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즉 완전히 개깜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뭔가 어둠 속에서 갑자기 펑 하고 튀어나왔어. 그때 자지러지게 놀라죠. 즉 기겁을 한다는 얘기죠. 그걸 startle 한다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ng 분사로 쓰이면 개깜놀시키는, 자지러지게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startled라고 pp 분사로 쓰이면 개깜놀 당한, 즉 개깜놀한, 자지러져 있는, 즉 자지러진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The poor little red panda felt really startling, or startled, by the sudden stomp.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란 얘기죠. 한번 봅시다. 지금 입장이 누구 입장이야? 그 쪼따만한 레드 판다 입장이죠. 그러면 얘가 기분이가 개깜놀 시키는 기분이었겠어? 아니면 개깜놀 당한 기분이었겠어요? 당연히 개깜놀 당한 기분이었던 거죠. 개깜놀 시키는 기분이었다고 얘기한 학생들은 높고 아름답게 엎드려 뻗치세요. The loud stomp was very startling, or startled, to the red panda.
지금은 누구 입장이에요? 그 쿵 발소리, 쿵 하는 큰 발걸음 소리, 그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쿵 소리가 매우 깜놀시키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깜놀 당한 것이었을까? 당연히 깜놀시키는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ing를 선택을 해야지. 깜놀 당한 입장이었다고 대답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존나 엎드리세요. amuse, 목적어를 즐겁게 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amusing 이로 쓰이면 재미있는, 웃긴 이란 뜻이고 amused라고 수동적 의미의 분사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재미있어 하는, 즐거워하는, 즉 재밌음을 받은 입장이 되는 거니까 즐거워하는, 재미있어 하는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The only reason you're still alive is that I find your stupidity mildly amusing. Jonah knows a lot of jokes. He is an amusing or amused person. 여기서도 골라봅시다. 조나가 농담들을 많이 알고 있다 하네. 그렇다면 여기에 조나는 다른 사람들을 웃기게 해주는 사람일까? 아니면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일까? 당연히 웃기게 해주는 사람이죠. 웃고 있는이라고 대답한 학생들 또 존나 엎드리세요. People feel amusing or amused when he tells funny jokes. 이번에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조나가 웃겨주는 놈이니까 사람들의 기분이가 어떠할까? 웃기게 해주는 기분일까? 아니면 지금 웃겨 하는 기분일까? 당연히 웃겨 하는 기분이죠. 틀린 답 고른 학생들은 뭐 해야 되는지 알죠? aggravate, 뭔가를 화나게 하다, 빡돌게 하다, 또는 어떤 상황을 악화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aggravating 하면 빡치게 하는, 격화시키는 이런 뜻을 가지고 aggravated 하면 빡친, 가중된, 격해진, 짜증나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We are getting aggravated. Yes, we are. bore, 지루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boring 하면 지루하게 하는, 지루한, 재미없는 이런 뜻이 되는 거고 bored라고 쓰이면 지루해하는, 재미없어 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왜? 지루하게 함을 받은 입장이잖아. 아시겠죠? annoy, 누군가를 짜증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nnoying 하면 짱나게 하는, 즉 짱나는, annoyed 하면 짜증이 난 이란 뜻을 가져요. Well, thank you, but I find your evilness extremely annoying. shock, 누군가를 충격 먹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hocking 하면 충격적인, 즉 충격을 주는 이란 뜻이고 shocked 하면 충격을 먹은 이란 뜻입니다. exhaust, 뭔가를 소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사람의 기력을, 에너지를 소진시키다. 그러면 무슨 뜻이야? 개 지치게 만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exhausting 하면 소진시키는, 개 피곤케 하는, 개 지치게 하는, 즉 엄청나게 빡센 이런 뜻을 가지고 그 다음에 exhausted 하면 소진된, 즉 개 피곤해하는 이런 뜻을 가집니다. refresh, 목적어에게 활력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refreshing 하면 상쾌하게 해주는 이니까 즉 상쾌한 이란 뜻을 가지게 되는 거고 refreshed 하면 내가 상쾌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상쾌해 하는 이란 뜻을 가집니다. infuriate, 목적어를 개빡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nfuriating 하면 개빡치게 하는, 즉 개빡치는 이란 뜻이고 infuriated 하면 개빡쳐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soothe, 목적어를 진정시키다 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soothing 하면 진정시키는, 완화시키는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 여학생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단어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이거 화장품이나 마스크팩 이런 데 주로 이런 게 써 있죠.
soothing 효과를 뭐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건데 이거 피부 진정시켜준다, 완화시켜준다 그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장품 같은 거에 관심이 있는 여학생들은 한번 잘 살펴보세요. 화장품 라벨에 또는 그 설명에 이 단어 반드시 한 번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soothed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진정이 된 이라는 뜻을 가지죠. Don't go. I don't want to disturb you. Your presence is soothing. 그러면 구타유발 동사를 다 본 것이냐? 절대 아니죠. 겁나게 많아요. 나머지 얘들을 그냥 간략하게만 좀 들어봅시다. fascinate, concern, excite, thrill, threaten, irritate, torment, enrage, inspire, delight, provoke, worry, upset, touch, torture, panic, paralyze, please, displease, frustrate, frighten, embarrass, intrigue, distress, satisfy, dissatisfy, intimidate, encourage, disturb. 암튼 존나게 많습니다. 자, 여기 있는 빨간 글씨들은 뭐냐? 얘네들은 얘네들 자체로 일형식으로도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worry가 일형식으로 쓰이면 그냥 지 혼자 걱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삼형식으로 쓰이면 걱정을 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panic도 마찬가지야. 일형식으로 쓰이면 지 혼자 멘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형식, 즉 구타유발 동사로 쓰이면 멘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구타유발 동사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얘네들 중에는 진행 시제를 아예 못 쓰는 놈들이 좀 있어요. 일단 이 중에서 surprise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보세요. The news surprises me. 그 소식이 나를 놀라게 한다. 이런 뜻이죠. 이 경우에는 그냥 surprise 자체가 삼형식 타동사로 쓰였단 말이죠. 이렇게 씁니다. 이거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The news is surprising to me. 여기서 is surprising은 현재 진행 시제로 쓰인 게 아닙니다. 즉 여기 surprising은 동사로 쓰인 게 아니에요. 주격보호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ing 분사, 즉 형용사 역할로 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은 놀랍다가 되는 거죠. 놀래키고 있다가 아니고, 근데 누구에게? 나에게는 그렇다. 즉 이 소식은 나에게 놀라운 소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The news is surprising. 위에 있는 문장이랑 같은 겁니다. 그런데 부사, 즉 문장 안에서 떨거지 역할밖에 못하는 그 부사가 그냥 없는 것일 뿐이에요. 부사는 떨거지라서 없다고 하더라도 문장이 불완전해지지는 않는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쓸 수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동사로 쓰인 거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안 한다고, The news is surprising me 이런 식으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해석을 해보면 이 소식은 나를 놀라게 하고 있다. 우리말로는 가능할 것 같죠. 근데 본토 코쟁이들은 이런 애들은 진행시제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걔네들이 왜 얘네들을 이딴 식으로 쓰지 않는가? 아, 그건 나도 모르지. 그냥 걔네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런 걸 어쩌라고. 걔네 언어니까 걔네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영어라는 언어를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지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법 규칙들 중에는 꼭 이렇게 수학처럼 다 이렇게 맞아떨어지지는 않고 뭔가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이 그 규칙을 따라야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해요. 왜? 언어잖아. 우리말에도 그런 거 많아요. 영어라고 그런 게 없기를 바라면 그러면 조금 양심불량이지 않겠어? 참고할 거 두 번째.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구타유발 동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분사로 쓰였을 때 수식 대상이 사물이면 ing 쓰고 사람이면 pp 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물론 이제 분사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한 10명 중에 한 5은 되는 것 같더라.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중학교 수준에서만 통하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수준 올라가면 이거 안 통해요. 실제 예를 한번 들어줄게. 일단 요거 한번 봅시다. The movie is boring. 자,
boring이라고 하는 ing 분사가 주격보어로 쓰였죠. 그래서 주어 the movie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수식 대상이 사물이네. 그쵸? 그리고 ing가 쓰였네. 일단 이 말이 맞죠. 그쵸? 성립이 된단 말이야, 이 말이. 그 다음 The man seems bored. 똑같은 구조죠. 그런데 pp 분사가 쓰였단 말이야. 즉, 그 남자는 지루해하는 것 같다. 이런 소린데 수식 대상이 지금 사람이네요? 그리고 pp가 쓰였어. 그러면 이 두 경우에서는 이 말이 지금 맞는 거죠.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런데 다음을 한번 보자. He is a very boring person. 이 경우에 boring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person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person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사람인데 pp가 아니고 ing가 들어갔네? 성립 안 되죠. 이제 뭔 소린지 이해돼요? 그 다음 His careless words got her feelings hurt. 이거는 물론 내가 아직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은 오형식 문장인데 뭐 오형식이 이런 식으로 쓰여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녀의 마음을 상처 있게 만들었다. 즉 그녀의 마음에 마상을 주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 hurt라고 하는 pp 형용사가 목적격 보어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목적어를 수식을 하고 있는데 이 목적어가 지금 뭡니까? 사물이란 말이에요. 사물인데 지금 pp가 들어갔네? 성립이 안 되죠. 어때? 뭔 소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게 아마 통할 수도 있어요. 실제 중학교 내신 문제들에서는 물론 학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수식 대상이야? 그러면 pp 쓰고 사물이 수식 대상이야? 그러면 ing 쓰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아마 뭐 잘 통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봤듯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 안 통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일단 구타유발 동사의 원래 뜻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뜻을 기준으로 능동적인 입장이냐 수동적인 입장이냐 그걸 따져봐야 된다 그랬죠.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정신을 안 차려. 풀구덩이로 빠져. 이번 강의에서는 구타유발 동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4형식, 문장의 형식 중에서 4형식을 배워볼 겁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끝!